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17 수능 개념 똑소리 나는 화학2의 이인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22강에서는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었던 대단원 화학평형에는 같이 속해져 있지만 화학평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조금은 벗어난 이용과 관련돼 있는 상평형, 용해평형 중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죠. 상평형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원래 상평형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개정되기 전, 그전 7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체, 액체, 고체 여러분들도 살짝 했었어요.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뤘던 그 영역에서 원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자유에너지에 대한 변화로 화학평형을 설명했었죠. 자유에너지의 변화가 0이다라고 하는 그 논리로 동적 평형 상태, 화학 평형을 설명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좀 더 넓은 의미로 화학 평형 안에 다 끌어모으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부분은 정말 화학평형이라고 하는 그 주제 속에서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상평형, 용해평형, 그리고 산염기평형, 그리고 산화환원 평형을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대단원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각 영역별로 이건 대단원 큰 거니까 여기에서 뭐 나와봤자 얼마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주제별로 정확하게 각각의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고 상평형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미 사실은 이 내용은 여러분들 용액에서 묽은 용액의 총괄성에서 선생님이 살짝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증기압력이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용액이 되면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용액이 되었을 때 용질 입자의 방해 요소로 인해서 용액이 되었을 때 증기압력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했었죠. 자, 그때 설명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우리는 이미 익숙하게 공부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기체, 액체, 고체.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화학2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낯선 부분은 아닙니다. 좀 더 미시세계로 들어가 보자라는 내용으로 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주어져 있는 어떤 용기에 액체를 넣어 놓게 되면 그 액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주어져 있는 시간당 날아가는 증발되는 입자수가 그 액체의 고유한 양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떤 액체는 나는 시간당 날아가는 입자수 4개, 나는 그렇지 않아, 난 10개.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누가 더 증발을 잘한다라고 할 수 있죠? 4개보다는 10개의 아이가 증발을 더 잘할 거예요. 어떤 액체에 주어져 있는 증발 속도는 그 액체의 고유한 성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날아가는 증발 속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액체가 날아가게 되면 어떤 상태로? 그렇죠.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기체 상태 증기로 되어 있는 입자들이 서로 주어져 있는 공간에서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잃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무거워져서 다시 응축해서 떨어져요.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응축이라고 하는 표현 혹은 응결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그럼 볼게요. 처음에 내가 액체를 담아 놓게 되면 처음에는 그 액체가 증발되어서 날아가는 기체 입자가 초기에는 아예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응축 속도가 제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얘는 제로부터 출발하다가 점점점 기체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응축되는 아이도 많아지게 돼.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 증발되는 속도와 응축되는 속도가 서로 같아진 상태, 무슨 상태?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익숙하게 접해온 용어입니다. 움직임이 평형을 이뤘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보이면 된다는 부분. 자, 이렇게 동적 평형 상태가 되면요. 중요한 부분은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증발, 멈춤, 응축, 멈춤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평형을 이루는 그러한 상태로 계속적으로 증발과 응축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부분. 자, 그럴 때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때 그 액체의 증기가 나타내는 그 압력을 우린 뭐라고 한다? 증기 압력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러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같아져 있을 때 나타내는 압력을 증기 압력이에요 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묽은 용액의 성질 증기압력, 내림을 했을 때 선생님이 이 장치를 보여줬고 소개를 해줬었는데요.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접해보도록 할게요. 증기압력을 그러면 어떻게 측정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되겠죠. 자, 먼저 액체의 증기압력을 측정함에 있어서 그 액체의 증기가 동적 평형 상태가 되어서 나타내는 그 압력만을 측정해 줘야 해요. 그럼 다른 애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아이를 자, 요런 주어져 있는 밀폐된 공간에 아직 액체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태대로 두면 이들은 분명히 대기압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1기압의 공기가 들어있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수온에 해당하는 높이 차이가 1기압의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760mmHg의 높이 차이를 벌어지게 할 거다라는 건 알 수 있다는 뜻. 자,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기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뭘 이용해? 진공 펌프. 자,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요. 이 안에 있는 기체, 공기겠죠? 공기를 다 빼냅니다. 공기를 다 빼내면 당연히 이 안엔 진공 상태가 되었을 테니까 그들에 해당하는 높이차 0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진공 상태. 자, 그리고 나서 뭘 해줬어? 콕을 열어요. 콕을 열고 나서는 그 액체를 주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액체가 증발되어서 기체가 될 것이고 그 기체 입자가 응축되어서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 논리로 얘네들은 끊임없이 자, 뭐야? 증발 속도와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응축되는 속도가 서로 같아서 움직임이 평형을 이루는 동적 평형 상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동적 평형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액체가 나타내는 그 액체의 증기가 나타내는 그 압력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액체의 고유한 증기 압력이다 라고 표현하면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자, 여기에서의 키포인트 선생님이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액체의 증기 압력이요. 네, 이들은요. 액체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앞선 표현에서 어떤 표현을 했었냐면 액체의 증발 속도, 이들이 그 액체의 고유한 성질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증기압력의 크기가 서로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액체의 종류별 증기압력은 서로 다른 값을 나타낼 것이므로 액체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 액체의 증기가 나타내는 그래서 액체의 종류별로 달라진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당연하겠죠. 증발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가 더 크니까 더 증발되는 입자가 많아질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두 가지 변인 꼭 알아두셔서 액체의 증기압력을 결정짓는 요인은 두 가지이며 거기에다 또 하나. 자, 액체의 양에는 무관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꼭 접해둬라 라고 하는 부분 당부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요. 사실은 이 단원이 개정 7차가 되기 전 7차 교육과정의 화학2에서는 앞단원에 속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액체 파트에 속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연합,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연합은 4월달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정말 많이 냈던 문항 중에 한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예요. 얘. 액체의 양. 근데 양이 정말 많이 틀려요. 왠지 양을 더 많이 넣으면 증발이 더 잘 될 것 같대요. 증발하는 입자수가 더 많을 것 같대요. 그래서 증기압력이 더 커질 것 같다라고 그렇게 혼돈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액체의 양에는 무관합니다.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 내용은 틀리지 않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봅시다. 증기압력에 관련되어 있는 특징
특징입니다. 자, 선생님이 정리해줬던 그 내용이 이제 나와져 있는데요. 증기압력의 크기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온도의 조건이라면 분자 간의 인력이 어떤 애일수록 작은 물질일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작으면요, 증발될 수 있는, 당연히 휘발돼서 날아갈 수 있는 입자수가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 간의 인력이 작은 물질일수록 또 같은 분자인 경우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선생님이 지금 좀 전에 얘기해 줬던 거. 분자 간의 인력이 작은 물질, 그 액체의 고유한 성질이다. 액체의 종류별 나타나는 특징. 그 다음 같은 분자에서는 온도가 변인이다. 두 가지의 변인에 의해서만 증기압력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증기압력과 몰 증발열에 대해서 선생님이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자, 몰 증발열은요, 말 그대로예요. 몰당 증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 어떤 액체가 있는데 증발하고 싶어요. 아무런 에너지 없으면 날아갈 수 없어요.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자, 나는 1몰당 증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이다. 그럼 이 논리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액체의 분자 간 인력이 큰 아이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분자 간 인력이 큰 아이들은요, 서로 인력이 크니까 증발돼서 날아갈 수 있는 입자가 그닥 어때요? 수월하지 않아요. 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자, 따라서 분자 간 인력이 큰 아이들은 비교적 증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은요, 비교적 당연히 증기압력도 낮아지게 될 것이에요. 왜? 증발되는 입자수 적을 테니까. 거기에 더불어 이러한 아이들은요, 증발하려면 분자 간 인력이 큰 아이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거예요. 몰 증발열도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한 아이들은요, 끓는 점. 다시 말해서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상태가 변화가 되는 외부의 압력과 증기압력, 선생님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상평형 그림에서, 자, 증기압력, 이들이 외부의 압력과 같아졌을 때 그들이 그것을 뚫고 나오는 온도를 우린 끓는 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들에 해당하는 끓는 점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연관관계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액체의 분자 간 인력이 큽니까? 네, 선생님. 이거 사실 우리 여러분들 낯설지 않은 표현이에요. 언제 했죠? 다양한 모습의 물질 첫 번째 시간 분자 간의 힘. 분자 간의 인력이 크면 클수록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을 대표하는 대명사 끓는 점이다 라고 소개를 했었어요. 그 의미가 왜 나왔느냐? 이거죠, 이거. 분자 간의 인력이 크면요, 서로 액체들 간에 잡아당기는 힘이 크는 바람에 증발하기 상대적으로 어렵고요. 증발된 입자수 적으니까 증기압력도 상대적으로 작을 거고요. 증발하기 어려우니까 증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 몰 증발열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더불어서 끓는 점도 높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 증기압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시 곡선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증기압력 곡선, 자,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자, 나타낼 수 있어요. 아까와 같은 실험 측정 장치를 통해서 각 액체별로, 아까처럼 그 장치를 통해서 각 액체별로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그때 나타내는 수은주의 높이 변화를 딱딱딱 측정을 하면 그 액체의 그 온도에서의 증기압력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이에틸 에테르라고 돼 있죠? 다이에틸 에테르입니다. 에틸 에테르. 자, 그러면 다이에틸 에테르에서 이들의 값 어쨌든 이렇게 증가를 해요. 뭐죠? 온도를 높이면 그만큼 증발되는 입자 많아져서 증기압력 커집니다. 얘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에탄올도 마찬가지로 온도를 높이면 증발되는 입자수 많아지니까 에너지 높아져서 당연히 이렇게 증기압력이 커집니다. 물은 어떤가요? 물도 이렇게 커지게 되었죠.
아, 이거구나. 해당되는 증기압력 곡선의 정의는 주어져 있는 액체에 해당하는 증기압력이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곡선 선상인데, 문제는 그들에 해당하는 증기압력, 이들은 온도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다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라는 경향성을 띠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더불어서 재미난 현상은 바로 뭐냐? 액체의 종류별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지점. 다시 말해서 A, B, C라고 간단하게 놓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들은 일정한 온도, 우리가 증기압력의 변인이 액체의 종류이고 그 다음 온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온도. 액체의 종류별로 한번 알아볼까 하는 것이에요. 액체의 종류별, 그렇다면 온도는 일정한 조건이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세로선 하나 쭉 긋기 놓고 보니 증기압력이 가장 큰 것이 누구? 그렇죠, A. 자, 증기압력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같은 온도입니다. 같은 온도에서요, 증기압력은요, A가 제일 크고 B가 제일 크고 C예요. 그 다음 순서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증기압력이 이렇게 나타났다. 네,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증기압력이 크면 클수록, 그렇죠, 증발되어 있는 입자수가 많은 겁니다. 증발되어 있는 입자수가 많다. 상대적으로, 요 밑에다 좀 한마디만 더 쓸게요. 자, 분자 간의 인력은 어떻다? 당연히 A가 가장 작아. 그 다음이 B. 그 다음 뭐겠어? C. 이렇게 순서로 나타나겠지? 여기서 더 하나 재미있는 현상. 끓는 점의 정의가 바로 뭐냐면, 얘가 끓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 물 끓는 거 잘 종종 봐요. 부엌에서도 보고 여러 장면에서 종종 많이 보죠. 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액체가 갖고 있는 증기압력, 동적 평형 상태의 증기압력과 외부에서 누르는 대기압력, 그들이 서로 같아져서 얘가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의 압력, 우리 대기압 얼마인가요? 1기압. 대기압 1기압은 760mm Hg입니다. 760mm Hg, 네, 이렇게요, 선생님. 이거요. 그럼 뭐죠? 그 대기압력과 이들의 증기압력이 같아진 요점. 요점이 뭔 지점? 끓는 점, 끓는 점, 끓는 점. 선생님, 끓는 점, 끓는 점, 끓는 점. 뭐죠? 아, 대기압력과 증기압력 서로 같을 때 만나는 그 지점이 끓는 점이 되는 건데, 그 끓는 점에 해당하는 것이 누가 가장 크다? C가 가장 크다. 분자 간 인력의 대명사 뭐? 끓는 점. 좀 전에 설명했던 거. 끓는 점은 누가 가장 커? A, B, 그 다음 누구야? C. 이렇다고요. 증기압력의 연관관계와, 그렇죠, 해당되는 끓는 점 볼 수 있다는 부분. 자,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꼭 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하나 팁을 주도록 할게요. 이런 표현 자주 나와요. 선생님도 정근합,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집 이런 표현 많이 썼어요. 뭐냐 하면 끓는 점, 뭐 기준 끓는 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끓는 점에서의 A, B, C의, 자,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할까요? 1기압에서 기준 끓는 점에서의 A, B, C의 증기압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러면 학생들 백발백중 뭐라 하냐면, 에휴, 선생님 우리가 바본 줄 아세요. 증기압력 A가 제일 컸어요. A, B, C 이렇게 대답하죠. 자,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느 단어를 잘 봐야 되냐면, A, B, C의 증기압력 이거가 이렇게 표현이 돼 주려면 뭐야 얘들아? 온도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같은 온도. 이렇게. 그런데 지금 뭐였죠? 기준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력이에요. 그거는 끓는 점에서는 무슨 뜻이야? 각자의 증기압력과, 그렇죠, 외부 압력 얼마였지? 1기압이었습니다. 대기압력 얼마예요? 1기압이죠. 따라서 이들 몽땅의 증기압력은 다 얼마야? 1기압이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많이 틀려요. 선택지 니은항으로 보통 많이 내거든요. 그럼 정말 많이 틀리니까
이 부분 틀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아오시기 바랄게요. 자, 하나 더 얘기합니다. 우리가 증기압력 선상은 액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그 오른쪽 영역은 뭐냐? 기체입니다. 그 주어져 있는 액체의 기체에 해당하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 상평형 그림으로의 확대로 알아두셔라 라고 하는 부분. 자, 요건 상평형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요거죠, 요거. 좀 잠깐 지울까요? 증기압력 곡선.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거, 이거. 자, 분자간 인력 작아요. 증발하기 쉽겠죠. 증기압 클 거예요. 몰 증발열 증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 상대적으로 많을 필요 없어요. 끓는 점 낮을 겁니다. 선생님이랑 연관관계 했던 거 꼭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대비하시고 이 부분은 내신에서도 잘 나오고 정무연합 그리고 수능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맥락으로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들어갈까요? 상평형. 자, 우린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물질이라고 하는 대단원에서 더 깊이는 상평형에 가서 할게. 요거까지만 좀 알아줘 라고 하는 의미로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건 중에 온도와 압력이 있어 라고 하는 내용으로 동영상도 같이 봤던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러면 상평형 그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크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 자, 지금 주어져 있는 상평형 그림. 상평형 그림은요, 상평형 그래프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페이즈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들의 상의 경계만, 정확한 그래프적인 의미보다는 상의 경계만을 간단한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은 뭐냐? 온도랑 압력에 따라서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잠깐 헷갈릴 땐 축이 뭔지를 보세요. 축. 가로축이 온도, 세로축이 압력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 압력이 일정한 거 선 하나 그으세요. 선 하나 긋기. 아, 너무 삐뚤어졌다. 자, 선 하나 긋기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온도가 가장 높은 상태를 기체로 두시면 돼요. 그럼 지금은 이렇게 써 있지만 자, 뭐라고? 기체. 가운데가 액체, 그렇지, 고체라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게 여기에 녹아 있어요. 뭐냐면 액체와 기체가 상평형을 이루고 있는 이들 BT를 뭐라고 했죠? 좀 전에 있었던 거? 그렇죠.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얘기했었죠. BT는 증기압력 곡선이라고도 하고 이들이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액화도 되지만 그래서 이들을 기화곡선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부분. 자, 그 다음에 AT는요. 고체와 액체의 상의 경계, 상의 평형입니다. 고체와 액체는 뭐죠? 융해, 응고. 그래서 이들은 융해 곡선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 CT는 뭘까요? 그렇죠. 승화죠, 승화. 그래서 승화 곡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체가 기체와 상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체의 증기압력 곡선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교육과정 안에서는 그냥 승화곡선이라고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 T. T는 뭘까요? 그렇죠. 삼중점, 트리플 포인트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상이 모두 다 만나는 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액체가 존재하는 마지막 압력의 경계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알았다면 자, 요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예측하건대 상평형 갖고 시험 문제로 한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전국연합에서는 각각 하나씩 낼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물을 낼 수도 있고 이산화탄소를 낼 수도 있고 더불어서 같이 낼 수도 있습니다. 평가원에서는요. 요 상평형 그림 갖고는 낼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식상해요. 나올 만큼 나왔어요. 좀 더 다른 자료로 만들어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쨌든 이 개념은 어떻게 알아둬야 되는지 선생님이 그 내용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냐면 물과 이산화탄소. 선생님 상평형 그림 이거 말고 다른 건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돼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두 가지만 알면 되고 절대로 이걸 벗어나서 나오지 않아요. 그럼 두 개의 포인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한번 보겠어요? 어떤 느낌이 들죠? 아무 느낌이 안 드나요? 아닌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자, 우선 크게 대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삼중점의 위치가 얘는 1기압보다 아래에 있고 얘는 1기압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또 하나
융의 곡선의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 얘는 양의 기울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융의 곡선의 기울기가 엄청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내용 정리를 하나씩 다루도록 할게요. 자, 물의 상평입니다. 물의 상평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될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뭐냐면 융의 곡선의 기울기예요. 자, 융의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지? 그렇죠. 음수입니다. 음수. 융의 곡선의 기울기는 자, 기울기의 정의가 뭐죠? 온도 변화분의 압력 변화입니다. 그래서 얘는 델타 P, 델타 T라고 쓸 수 있어요. 되셨나요? 자, 델타 P, 델타 T다라고 하는 부분에 선생님이 요게 조금 여기가 자리가 모자랄 것 같아서 일로 와서 같이 보면서 쓸게요. 물부터. 자, 융의 곡선 기울기가 음수. 자, 그런데 기울기의 정의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델타 t분의 델타 p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살짝 교육과정 벗어나기.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서 일반화학을 배우게 되면 이 값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델타 v분의 델타 s로 얘기해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선생님 좀 이따 쉽게도 설명해줘요. 잠깐만 들어만 보세요. 그런데 이 값이 음수래요. 그런데 얘들아 생각해보자. 뭘 볼 거냐면 고체에서 액체로의 상태를 변화하려고 해. 뭐? 고체에서 액체. 자, 고체에서 액체. 무질서도가 어떻게 되죠? 커져요. 플러스. 부피의 변화 어떻게 되죠? 전체 부호가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되어줘야 합니다. 아, 얼음에서 물로 될 때 어떻게 돼? 부피 변화가 감소되었군요. 델타 V가 0보다 작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부피, 얼음이 자 어떻다? 물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이 물 단원에서는 실컷 수소결합으로만 설명했는데 융의 곡선의 기울기로 설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어려워요. 설명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좀 쉽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2번. 뭐 한다고 했죠? 얼음에서 물로, 고체에서 액체로 가려면 압력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고체에서 액체로 가려면 압력을 크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체처럼 부피 변화가 압력 변화에 따라서 확 변하진 않지만 압력을 크게 하면 어쨌든 부피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 얼음에서 물로 갈 때 부피가 작아져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아하, 얼음에서 물로 될 때 부피가 감소했군요. 얼음의 부피가 큽니다. 이 결론을 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산화탄소에서 보면 더 재미나요. 볼게요. 이산화탄소는 어떠냐? 융의 곡선 기울기가 어떻게 됐죠? 양수입니다. 양수. 자, 이들이 양수가 되었다. 기울기의 정의는 이거야. 이 단어는, 이 내용은 대학에 와서 배울 거야. 근데 잠깐만 개념만 도입을 해서만 설명해 볼게. 그럼 이 값이 양수여야 해. 네. 뭐 하고 싶어? 고체 CO2에서 액체 CO2 하고 싶어요. 네. 고체 CO2에서 액체 CO2 하고 싶으면 무질서함은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전체 부호가 양수니까 부피 변화 어떻게 돼야 되지? 양수. 그래서 델타 V는 어떻게 돼? 0보다 크다. 그 결론은 뭐죠? 그렇죠. 고체, 액체,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융의 곡선의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나? 액체 상태의 부피가 더 크다라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어려워요. 좀 쉽게 설명할게요. 보세요. 자, 얘가 고체에서 액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요. 압력을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이 낮아져야 합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이 낮아져야 하나요? 네.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기체처럼 부피 변화가 확 일어나진 않지만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가 커집니다. 압력이 낮아져야지 상태가 변해요. 부피가 커집니다. 액체의 부피가 더 큽니다.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수능에 나오나요? 수능엔 안 나와요. 수능엔 안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결론이 나와요. 결론.
뭐가 나오냐면 물이라고 안 주고요. 이산화탄소라고 안 줘요. X, Y 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융해 곡선의 기울기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머릿속에 융해 곡선의 기울기가 음수짜리가 나오면 이거 물. 그럼 여러분들이 뭘 아냐면 이거 유도과정 몰라도 얼음의 부피가 더 크다는 건 알아요. 물 단원에서 했잖아, 물. 그래서 얼음의 부피가 커요. 그걸 통해서 밀도 비교를 물어보는 문제로는 많이 출제됐어요. 융해 곡선의 기울기 응용하는 거. 이 과정 만약에 모른다고 치면 물만 생각하세요. 물. 반면에 융해 곡선 기울기의 양수 물 아닌 거. 물 아니네. 이산화탄소. 그래서 그때는 액체가 부피가 크는 바람에 액체의 밀도가 고체보다 작아요. 그렇게 밀도에 해당하는 단원까지도 연관을 시키셔야 하는 거예요. 자, 요 내용까지 중요합니다. 3번. 자, 여기 2번 할까요? 융해 곡선의 기울기가 음수이기 때문에요. 자, 압력을 높여보세요. 압력을 높여보면 자, 우리 1기압에서가 녹는 점, 끓는 점, 상태의 변화 되는 지점이라고 했을 때 압력을 높이면 녹는 점은 더 낮아지고 끓는 점은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압력을 높이면요. MP, 멜팅 포인트, 녹는 점 낮아지고요.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 높아지게 되며 반면에 이들에 대한 상황, 자, 이들은 어때? 융해 곡선의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압력을 높이면 자, P를 높였습니다. 상태가 변화되는 지점인 자, 녹는 점 높아지고 끓는 점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3번. 삼중점의 위치. 삼중점이요. 1기압보다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뭘 볼 수 있냐면 우리 지금 1기압에서 살고 있죠, 여러분들. 1기압 조건에서요. 우리 물론 수증기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구름. 구름도 물이 수증기가 응결된 상태라고 볼 수는 있지만 자, 어찌됐든 물의 세 가지 상태를 우리가 1기압에서 다 관찰할 수 있는, 다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삼중점의 위치가 1기압보다 낮았기 때문. 반면에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에서 이산화탄소로 승화가 되는 장면만 잘 보이지 실질적으로는 액체인 장면을 잘 본 적이 없어요. 아마 못 봤을 거예요. 1기압 조건에서. 굉장히 압력을 높여야지만 액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자, 여기 3번. 여기가 2번이었네. 2번. 자, 여기 3번. 자, 삼중점 위치 1기압보다 어때? 엄청 높아. 그래서 액체 상태가 1기압에서 관찰이 어려웠어 라고 하는 내용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선생님의 강의를 참 많은 친구들이 듣기 때문에 대학교 일반학을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 강의를. 참 수능에 맞춰서 설명을 하지만 많이 듣는데 대학교 일반학 시험 문제는 오늘 배웠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수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융해 곡선의 기울기로 고체와 액체의 부피 비교, 그 다음 그걸 통한 밀도 비교, 요 정도까지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정확하게 알아두셔라 라고 하는 것만 선생님이 좀 강조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2014학년도죠. 우리 지금 2013년에 치러진 수능 문제 4번입니다. 뭐냐면 가는 액체의 증기압력을 측정하는 과정을 요건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아까 좀 전에 봤던 거. H에 해당하는 높이를 이용해서 그 액체의 증기압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나라고 하는 것은 A와 B를 가해장치를 이용해서 20ml씩 넣고 그 20ml씩 넣은 상태에서 높이를 측정하다 보니 이들이 동적 평형 상태가 내서 나타내는 압력은 A가 더 높이가 높더라. 증기압력이 누가 더 큰 거죠? 그렇죠. 증기압력은 A가 B보다 큰 거예요. 온도가 동일할 때.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분자 간의 인력을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분자 간의 인력은 누가? 그렇죠. 증기압력 큰 애가 더 작아요 라고 하는 설명. 요렇게. 자, 그렇다면 선택지 각각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억항. A의 증발 속도는 T1과 T2가 어떻다? 그렇죠. 증발 속도는 고유한 성질이에요. 일정이에요. 일정. 그럼 뭐만 차이가 난 거지? 그렇죠. 응축 속도가 달랐던 거예요. 응축 속도는요. T1이 T2보다 더 작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직 증발이 요만큼밖에 증기압력이 나타내는 부분이 높이차가 이만큼밖에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자, 따라서 증발 속도는 같고요. 응축 속도가 서로 다르다. 응축 속도는 T1이 더 작다. 이렇게. 자, 니은항입니다. 나왔어요. 반가운 문구. 자, 뭐예요? A를 40. 자, 40. 아까는 20. 40을 넣는다면 T2에서 측정되어 있는 높이는 2A일 것이다. 2배? 그렇다고 했나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증기압력은 오로지 액체의 종류, 그리고 또 온도. 그러면 현재는 액체의 종류별로 알아본 상황이니까 어때요?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해줬어요. 따라서 액체의 종류별 알아봤는데 그 양은 무관해. 디귿항. 아우 반가워. 몰 증발열. 뭐죠? 분자 간의 인력이 큰 아이가 증발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열에 해당하는 몰 증발열도 클 겁니다. 몰 증발열은 누가 크다? B가 A보다 크다 라고 하는 진술.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기억 디귿이 있는 정답을 4번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두 번째 문제는 자, 요것도 이건 사실은 수능 특강에 있는 그때 당시 이제 연계교재에서 출제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연계율 맞춤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도 자료로 나왔었는데 대수능 모의평가 6번으로 출제되어 있던 요 문제를 잠깐 살펴보시면 어떤 물질의 상평형 그림 밑줄 치세요. 선생님, 우리는 상평형 그림이에요. 그동안 익숙한 건 온도의 압력 변화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어? 압력의 온도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절대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선생님이 뭐 하라 그랬지? 그렇죠. 압력이 일정한 선 하나 긋기. 압력이 일정한 선 하나 그어봅시다. 선 하나 긋기. 되셨나요? 압력이 일정한 선 하나 그어놓고 온도가 가장 높은 조건 누구? 기체. 그러니까 가장 위에가 뭐야? 기체. 그 다음 뭐야? 액체. 그 다음 뭐지? 그렇죠. 고체예요. 이렇게 써놓고 본다면 훨씬 한결 더 마음이 가벼워요.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외부 압력 P1에서 외부 압력 P1에서 끓는 점의 정의 외부 압력과 그 액체의 증기압력이 같아진 온도. 외부 압력과 그 액체의 증기압력이 같아진 온도 T1. T1이다. 맞는 진술. 니은항. 자, 녹는 점은 선생님 녹는 점 뭔가요? 녹는 점도 같은 개념이죠. 그 해당되는 융해곡선과 융해곡선에 있어서 융해곡선에 있어서 이들의 상태가 변화가 될 때 우리가 외부의 압력, 대기압 1기압에 해당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지점이 녹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녹는 점, 외부 압력 P1에서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 여기 해당되는 온도. 자, 그 녹는 점과 외부 압력 P2에서는 어디? 여기였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녹는 점 값 뭐라고 할까요? 요거를 녹는 점 A라고 할까요? A. 여기를 B라고 합시다. A와 B를 비교해 주세요. 자, P2에서가 당연히 더 높다라고 하셔야 되고 P1이 더 낮다라고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P1이 더 낮게 됐다라는 부분. 그래서 틀린 진술. 자, 그 다음에 디귿항입니다. P2에서. 자, P2에서요. 네. B가 C로 되는 거. 자, B가 C로 되는 과정. 뭘까요? 일정한 압력에서 액체가 고체, 융해가 되고 있는 거죠. 녹는 거예요. 녹는 과정에서 어때?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로 되는 거죠. 열을 방출해야 합니다. 방출. 흡수가 아니죠. 방출. 따라서 선택지 몇 번? 1번의 기억만 맞는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도 재미나요. 2014년 6월 모의평가 17번으로 출제되었는데요. 학생들이 사실은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상황 인지가 좀 안 됐었어요. 같이 볼까요? 현재 이들은 동일한 질량의 이산화탄소가 부피가 같은 밀폐된 용기 안에 각각 평형, 동그라미 합니다. 뭘까요? 상평형이죠, 상평형. 기체와 액체요. 얼른 찾아야 되죠. 우리 기체와 액체. 여기요, 선생님. 잘했어요. 이거예요, 이거. 현재 평형. 그러면 여러분들 P1 기압 T다. 이들이 어떤 조건이어야 하느냐? 그렇죠. 온도는 적어도 217켈빈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T는 적어도 217보다 커야 하고요. 이 상태에 놓여지려면 더불어서 해당되는 P1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적어도 그들의 삼중점의 마지막 압력 5.1기압보다는 더 높아줘야만 하겠죠. 자, 거기에 두 번째. 이번에는 뭐냐면 기체와 뭐죠? 고체예요. 기체와 고체, 승화가 되는 요 지점이죠. 이렇게. 그런데 얘는 재미난 게 요거예요. 195켈빈. 195켈빈 뭐죠? 여기 요 값이 있어요. 그리고 얘들아 평형이래. 평형. 언제나 우리가 자유에너지 그냥 배운 게 아니야. 자유에너지의 값의 변화, 즉 델타 G가 0이다, 평형이다. 그 선상이에요. 선상. 그러면 얘네들의 상평형의 선상, 요 선상. 그런데 하필이면 온도가 195켈빈. 그러니까 그때 압력은 얼마여야 돼? 그렇지. 요 포인트. 요거죠. 그래서 얼마야? 그렇죠. P2는 1기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한 가에서요. T는요. 네, 217보다 커야 합니다. 맞는 진술이에요. 반가워요. 니은아. 나에서 P2는요. 네, 1기압보다 작습니까? 아니죠. 1이죠. 1. 그래서 틀린 진술. 자, 디귿탕. 나에서 온도를 205켈빈으로 올려주세요. 이 문제요. 이 정답이 뭐였냐면 1번의 기억인데 정답 3번 완전 오답률 높았던 문제였었죠. 자, 별표. 나에서 온도를 205켈빈으로 올립니다. 자, 좋아. 여기에서 205켈빈으로 올리면 한 요 정도라고 쳐보자. 요 정도. 올리고 났을 때 다 봤더니 죄다 뭐야? 기체예요, 기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장면은 딱 뭐죠? 선생님 이거 상태 변화 다 기체예요. 그럼 당연히 기체로 다 바뀌는 상황이 상평형이니까 뭐가 됐겠어? 고체 없죠. 드라이아이스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체는 모두 다 사라진다라는 진술, 맞는 진술. 이렇게 한다고요. 자, 문제에서 이런 표현 줬어요. 어떻게 줬냐면 두 개가 밀폐된 두 용기다 라고 하는 표현을 줬죠. 자, 밀폐된 용기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안에 이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용기인 거예요. 깨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 분명히 기체로 다 바뀌었을 거예요. 기체로 바뀌었지만 얘네들 어떻게 되겠어? 이 안에 몽땅 기체로 바뀌었으면 압력 올라가죠. 압력 올라갑니다. 압력 올라가죠. 이렇게. 상평형 돼서 다시금 고체로 다시금 바뀌게 돼요. 압력 올라가는 바람에. 고체가 모두 다 사라질 만큼? 그렇지 않고 이들 안에서는 205켈빈 어떻게 돼? 몽땅 이들은 자 바뀌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안에 압력이 커지는 바람에 다시 압력 증가돼서 평형을 이루는 지점이 오게 될 거야. 고체가 생성이 돼. 고체 남아있어. 여직 있어. 그 압력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말 많이 들었던 것 부분. 항상 거기에서 기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체가 훅 다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지 않죠. 가둬져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압력이 올라간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리기 딱 쉬웠고 정답은 뭐다? 1번 기억항만 고르셔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산화탄소도 받고 그러면 이제 뭐 봐야 돼요? 물 봐야 되겠죠? 우리 물 보도록 합시다. 2015 9월 모의평가, 2015년도에 출제되어 있는 9월 모의평가 14번이었어요. 자, 다음은 물의 상평형 그림이다 라고 해서 정말 오랜만에 모의평가로 상평형 그림을 소개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원은 이런 식으로 낸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의도가 뭐냐면 상평형 그림 하나만 갖고 지금 봤던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지금 최근에 가장 어머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라고 할 만큼 기존 평가원은 이런 식으로 옆에 어떤 자료 주고 그 안에서 상평형 그림을 같이 해석하게끔 그런 유형으로 더 많이 나온다라고 알아두시고 이 문제는 가볍게 풀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요. 물의 상평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절대온도 T1이었고요. 1기압에서 물 1몰이 기화, 동그라미 하세요. 물 1몰이 기화, 기화는 뭐지? 액체 상태에서 H2O 기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죠. 자, 그럴 때 그 과정에서의 엔트로피의 변화 델타 HA 단위는 안 쓸게요. 그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 문제 단위도 안 줬어요. B라고 줬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주어져 있는 각 상황에서 값을 한번 유추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지금 기화가 되고 있는 요 장면에 대한 엔탈피와 엔트로피가 소개가 되어져 있군요.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기 선택지 기억한 P에서 갑시다. P는 뭘까요? P, 융해, 녹는 점. 자, 융해되는 과정 뭐죠? 녹는 점. 상평형이 일어나는 직선, 선상이죠. 선상.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선상은 죄다 평형이에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용해도 평형을 하면서도 얘기를 할 텐데 죄다 그 선상은 평형의 입장에서 논해야 되므로 평형 자유에너지의 변화 얼마다? 0이다. 이건 거저주는 문제. 자, 그 다음에 니은항입니다. Q라고 하는 지점. Q라는 지점에선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죠. Q라는 지점은 뭐였냐면요. 액체로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자, 우리가 기화가 될 때의 자유에너지의 변화를 A-BT1 이라고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지금 T1에서 해당하는 값을 Q라는 점에서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기화가 되는 과정이 Q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날까요? Q라는 지점은 현재 이 온도와 압력에서 액체 상태로 머물려고 합니다. 기화되려고 하지 않아요. 비자발이에요. 비자발이다. 델타 G가 0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A는 뭐다? BT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 표현이 참 신선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항이죠. 물 1몰의 엔트로피는 자, 무질서함이에요. 자, 무질서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Q라는 점과 R이라고 하는 점, 온도가 더 올라가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무질서함은 누가 더 크다? R에서가 Q에서보다 온도가 더 높아져 있는 상태가 더 크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있는 5번의 선택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랑 네 문제를 풀었죠. 네 문제. 누누이 얘기했지만 평가원에 대한 상평형 그림의 해석 문제는 다양하게 나옵니다. 다양하게. 자,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원고를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문항들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보면 증기압력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증기압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장치와 해석.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개념은 쏙쏙쏙 하나씩 다 들어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더불어서 상평형 그림도 이렇게 축을 바꿔서 했다. 또 다른 축 혹은 데이터 어떤 자료에 대한 해석 부분에 있어서 항상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배웠던 개념에서 어떻게 얘를 봤었지? 예전에 기존 자료는 뭘로 봤었지? 그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은 자료에 대한 변형, 축에 대한 바꿈.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평가원 스타일. 어떤 상황, 상평형 그림. 그래서 그 안에서 문제 해결, 능력. 자, 그런 부분에 초점을 가지시고 이 문제는 사실은 왜 이렇게 심플하게 나왔대? 라고 생각을 하면서 14번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도 봤었는데요. 해설 방송도 했었는데 자, 이 내용은 어쨌든 이렇게 쉽게는 나오지 않고요. 좀 더 자료에 대한 해석 문항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상평형. 그런데 여러분들의 교과서에는 아마도 상평형과 용해평형이 같은 단원으로 묶여 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 더 남았습니다. 상평형을 배웠다면, 상에 대한 평형에 대한 내용을 했다면 이제는 용해되는 과정.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참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용해도 이용해서 석출량 계산했던 거. 그 석출량 계산이 고등학교에 나와서도 화학투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용해도 개념과 용해평형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이죠. 23강에서 가르쳐 주도록 할 거니까요. 오늘 배웠던 내용은 앉은 자리에서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